바디 페인팅으로 수비를 한번 속이고 나오는 경우, 아이씨. 일단 첫 번째는 보통 아마추어 분들이 많이 하실 때 수비 앞에서 공을 많이 받으려고 하시거든요. 그러면 수비 앞에서 이래 공을 잡다 보면은 수비의 시야에 공과 제가 일자로 다 보이기 때문에 이 움직임들이 아무런 쓸모가 없어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수비의 뒤와 골키퍼의 사이에서 많이 움직이도록 노력을 하시고, 그거를 기본으로 나머지 이제 다 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수비의 뒤에서 움직이는 거에 먼저 처음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수비가 이렇게 서 있을 때 골키퍼와 수비 사이에서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수비는 공도 봐야 되고 저도 봐야 되기 때문에 시야가 두 군데로 나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에 있을 때는 상대방이 훨씬 더 수월하게 수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뒤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신경을 되게 거슬리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렇게 계속 움직이다 보면 상대 수비는 한 번씩 되게 짜증 섞인 표정으로 저를 쳐다볼 때도 있습니다. 되게 많이 거슬리기 때문에 이렇게 공이 움직일 때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임을 계속 가져주면 이 수비는 계속 쳐다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움직임을 가져주시고, 두 번째는 이제 풋살 동영상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많이 아시는 움직임인데, 바디 페인팅이라 해서 사이드에서 보통 이렇게 출발한 척해서 공을 받는 이런 움직임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보통 이런 사이드에서 그거를 많이 가르쳐 주기 때문에 저는 사이드보다는 수비 뒤에서 이 움직임을 했을 때 훨씬 더 효과적으로 상대 수비랑 한 발 더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움직임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수비 뒤에서 움직이다가 바디 페인팅을 하면 수비랑 한 발 멀어지게 될 겁니다. 그때 패스가 세게 들어오면 그거를 바로 돌려 때려도 되고 트래핑 후에 잡아서 때려도 되는데, 웬만하면 바로 때리시는 게 더 좋아요. 바디 페인팅으로 수비를 한번 속이고 나오는 경우, 아이씨. 이런 식으로 수비 뒤에서 바디 페인팅을 쓰게 되면 수비는 뒤를 쳐다보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이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수비는 앞에 공도 봐야 되고 뒤에 있는 저도 이를 봐야 되기 때문에 계속 시야를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이제 뒤에 저를 쳐다보는 그 찰나를 이용해서 수비와 아이 컨택을 한 후에 상대를 속이는 그런 페인팅도 응용이 가능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아까 바디 페인팅 같은 경우에는 저희 팀에 빌드업 하는 사람들이 이 수비수를 한 명을 베껴 나온 상황에서는 크게 쓸모가 없어요. 이미 베낀 상황에서는 저의 멘트 수비가 앞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그 발에서 한 발 벗어나서 받을 수 있는 위치만 잡아주면 됩니다. 근데 그 바디 페인팅을 쓰려면은 우리 팀이 이 수비를 완전히 벗겨내지 않고 이 상황에서 한 발만 나와서 바로 패스를 때리는 경우에 이 바디 페인팅을 썼을 때 훨씬 더 효과적인 장면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방금 보셨듯이 이 바디 페인팅 한 번으로 상대 수비가 오른쪽으로 떨어졌을 때 제가 반대편으로 움직이면은 골대 앞에서는 바로 골 찬스가 날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골을 넣을 수 있는 움직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 팀이 패스하는 타이밍이나 제가 이제 바디 페인팅 했을 때 상대방이 저를 쳐다봐 주면 좋은데 쳐다보지 않을 경우에는 뒤에서 헤이나 이런 신호를 약하게 줘서 상대방이 저를 쳐다보게 만들고 그 찰나에 바디 페인팅을 주면은 상대방이 저를 한번 봤기 때문에 좀 더 쉽게 떨어져 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상황은 제가 아까 전에 수비 뒤에서 계속 놀아야 된다고 했는데, 일단 수비 뒤에서 놀지 못하고 제가 수비 뒤에 붙어 있는 경우에는 우리 팀이 패스 넣어줄 타이밍을 딱 맞춰서 제가 잘 움직여줘야 되고, 제가 움직였을 때 우리 팀이 패스를 그 타이밍에 잘 넣어줘야 되게 이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데, 이 타이밍이 어긋나면은 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이거는 벌어져서 안 되면 다시 와서 다시 시작해야 되고, 이 타이밍이 잘 맞으면 한 번에 패스가 들어오면은 바로 골 찬스가 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입니다. 이제 패스가 들어올 때 상대 수비랑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상대 수비를 밀면서 한 발 멀어져야 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상대 수비를 이렇게 밀면 파울이겠죠. 이렇게 밀지 말고 이렇게 붙어 있다가 우리 팀이 패스 넣어줄 눈치를 보다가 살짝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풋살은 축구랑 다르게 한두 발만 멀어지면 바로 골 찬스이기 때문에 그냥 멀어지기만 하면 돼요. 축구처럼 공간 패스를 넣고 침투를 해서 뭐 속도를 살려 나가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람과 한 발 멀어져서 공만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팀이 패스 넣어줄 타이밍에 꼭 내가 공 받겠다 이 표시 낼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막 붙어 있다가 공 들어올 타이밍에 그냥 이렇게 멀어지면 됩니다. 그러면 공을 세게, 그 상황에서는 우리 팀이 공을 세게 넣어줘야 되겠죠. 그럼 세게 들어오는 경우에는 트래핑을 한다거나 발바닥을 잡아서 바로 슈팅을 가져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꼭 내가 앞에 붙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로테이션을 하다 보면 제가 밑에서 로테이션을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로테이션을 밑에서 하다가 점점 올라오면서 이것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제가 이제 빌드업 하면서 공을 주고 들어갔다가 상대와 멀어질 건데, 이 들어갈 때 전력으로 빠르게 뛸 필요 없습니다. 다른 선수들은 모든 상황에서 100%의 힘으로 스피드를 살려서 막 뛰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오히려 더 체력도 안 되고 효과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수비들이 자꾸 따라오기 때문에, 공을 주고 나는 관심 없다는 느낌으로 그냥 천천히 들어가다가 떨어질 때만 스피드 살려서 확 떨어지면 그게 더 효과적인 움직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저희 팀한테 공을 주고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다가 멀어질 때 한 번에 멀어짐. 이렇게 움직여줘야 상대도 안심하고 있다가 템포 변화에 좀 더 적응을 하기 힘들고 한 번에 확 떨어질 때 못 쫓아오는 경향이 더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더 효과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상대랑 한 발 멀어졌다면은 그때부터는 퍼스트 터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컷 다 멀어졌는데 퍼스트 터치를 잘못한다거나 공을 상대방 쪽으로 터치를 하게 되면 이 내가 두 발 물러난 게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터치를 할 때 상대방과 좀 더 멀게 몸을 열어서 터치를 잘 해야 됩니다. 일단 제가 한 발 멀어졌는데 터치가 잘못되면 어떤 상황이 생기는지 먼저 일단 보여드리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발 멀어졌는데 상대방 쪽으로 터치를 하게 되면 상대방이 오는 속도에 오히려 더 줄어들기 때문에 제가 벌려놓은 간격이 의미가 없어져요. 여기서 한 발 멀어졌을 때 터치를 바깥쪽으로 열어놔야 제가 벌려놓은 간격이 유지되면서 이 사람이 못 쫓아오게 되기 때문에 항상 터치할 때는 몸을 열어서 상대랑 멀게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풋살은 한두 발만 먼저 가면 되기 때문에 축구에서는 제가 한두 발 먼저 나가도 빠른 선수들이 쫓아오면은 충분히 쫓아올 수 있는 공간이 있지만, 풋살은 한두 발 먼저 나가면 아무리 빠른 선수들이라도 골대 앞에서 바로 슛이기 때문에 현역 선수들이나 김민재가 와도 이거는 못 막습니다. 그리고 퍼스트 터치를 할 때 몸을 열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풋살에서는 공의 탄성이 약하기 때문에 발바닥으로 잡아놓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방금처럼 발바닥으로 잡아놓으면 공이 잘 튀지 않고 제 몸에 붙이면서 속도를 좀 살려나갈 수 있는 트래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발바닥 운동장이 비가 와서 미끄럽다거나 공이 너무 옆으로 가지 않는 한은 발바닥을 써서 트래핑하는 것도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준비한 영상 내용이 전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실 수도 있고 흔하게 많이 나와 있는 내용이지만, 실전에서 아마추어 분들이 잘 활용하지 못하는 모습을 제가 봤기 때문에 준비해 봤고요. 오늘 이후에는 공격하실 때 꼭 수비 앞보다는 뒤에서 수비 왔다 갔다 하면서 수비를 많이 괴롭혀 보시고, 다음에는 수비 뒤에 움직이면서 상황에 따라서 코너 라인에서 일자 패스를 받는다든지, 수비 뒤에서 있다가 튀어나와서 등을 진다든지, 그리고 아마추어 분들이 보통 등질 때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준비 중이니까 다음에도 시청 꼭 부탁드리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